자, 제시문. 자, 제시문 간단한 제시문인데 이 제시문은 문제의 조건으로 구성된 제시문이지 문제를 풀었는데 공통적인 조건이다. 두 수열 xn과 yn이 다음의 부등식과 점화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요 부등식은 사실 이 점화식들 있잖아. 요 점화식의 형태는요. 이화여대에서 자주 쓰는 점화식이야. 이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화여대 지원하시는 분들 자네 보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화여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요런 유형의 점화식이나 일반항을 구하는 연립점화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푸는 문항이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요 형태만 요 형태만 지금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실제로도 3번 이상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비슷한 문제가 3번 나왔다는 거하고 논술에서 비슷한 문제가 3번 정도 나왔다는 건 전혀 다른 비중이 전혀 달라요. 수능은 문항수가 여러 개잖아. 응? 문항수가 여러 개란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좀 비슷한 문항이 나왔다는 건데 논술 문항은 대문항 2개, 3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두세 문항에서 1해마다 두세 문항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했다는 얘기는 응? 그러니까 만일 9개년도를 모았는데 3개가 비슷하다. 그러면 3년마다 비슷한 문제가 출제했다는 얘기거든. 예전에 그 같은 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해에 이화여대 문제하고 중앙대학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예 똑같이요? 거의 똑같이. 뭐 100% 똑같을 순 없겠지. 그게 어떤 좀 여러분들이 비슷한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뭐냐면 요런 네모난 상자에 똑같은 네모난 사이즈의 상자에다가 여기에다가 동그란 과자를 담는데 동그란 과자를 이런 식으로 꽉 채워서 이렇게 한쪽부터 해가지고 꽉 채워서 담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방법은 이제 삼각배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낑겨서 이렇게 엇갈려서 낑겨서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더 마치 우리가 이게 촘촘하다고 이게 더 촘촘해, 저게 더 촘촘해. 오른쪽이 촘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여유의 공간이 같은 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여유의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어. 알겠지? 얘가 폭이 넓으면은 얘가 더 유리하고 폭이 좁으면은 얘가 유리해. 당장 두 줄만 이 상자 폭이 요거까지만 딱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똑같은 상자에 위로 4개가 들어가지만 얘는 4개, 3개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림상으로 지금 내가 실수로 뭐 대충 그냥 5개로 그랬지만, 그치? 4개, 3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낸 거지. 저렇게 썼을 때 저 상자의 폭을 XY라고 할 때 Y는 고정이 되어 있고 Y는 D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상자의 폭 X에 따라서 두 번째 상자에 들어가는 과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X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요걸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였었어. 중앙대에서 출제한 게. 이대에서 출제한 게. 중앙대는 어떤 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 중앙대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중앙대는 똑같은 그림인데 아까 전에 이화여대에서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동그란 과자를 집어넣었지. 중앙대에서는 동그란 그 음료수 캔을 집어넣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두 개가 달라. 하나는 과자고 하나는 음료수 캔이야. 대신에 이제 문제의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 중앙대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이화여대는 들어가는 캔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나온 거야. 똑같은 문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제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나와. 특히 오늘 이제 좀 후반부에 있어서 오늘 보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뭐 접선의 X절편을 다루는 문제. 접선의 X절편의 수열. 이건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 거의 똑같은 문제 점화식을 갖다 끄집어내는 그런 문제들. 다른 공부들하고 다르게 이게 논술 어느 선생님이 논술 수업을 하나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논술 수업이 이런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는 기출문제 분석과 거기에 사용되는 이론과 유형에 대한 이제 분석,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첨사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항 간 유사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 논술 문제들이. 논술 문제가 그동안에 같은 기간 동안에
논술 문제가 본격적으로 출제된 게 한 2008년도부터거든. 논술 문항이 문항수가 많게, 수능 문항이 문항수가 많게. 여태까지 출제된 문항으로서는 모의고사 다 합쳐가지고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보는 그 모의논술고사 있지? 모의고사 6월과 9월 모평 교육청 요런 학교들 요런 것들 다 합친 거하고 논술 문제하고 출제 문항수를 비교하면 논술 문항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논술 문제는 아까 전에 지난번 처음 할 때 우리가 30개 대학이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 매 해마다 이 30개 대학이 다 시험 보는 거야. 서로 다른 문제로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각 대학마다 또 모두 봐. 모의논술고사도 보지. 그치? 그리고 수능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 같은 문제 가지고 시험 보지만 논술은 같은 대학에서도 오전, 오후, 오후 1, 오후 2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훨씬 문항수가 많어. 현재까지 출제된 전체 문항을 합치면 매해마다 나오는 문항수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논술 문제에 쓸 수 있는 고등학교 수학의 소재가 다양하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출제돼서 출제되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겹치는 문항간 각 서로 다른 대학에서 문항간 겹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자, 여하튼 오늘은 이제 뭐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전형 자체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은데 잡소리가. 자, 제시문 조건 한번 볼게요. 자, xn 한번 잘 생각해봐요. x1, y1이 x1보다 크고 두 수가 초항이 0보다 큰 양유의 실수일 때 x의 n 플러스 1은 루트 xn 곱하기 yn이고 yn 플러스 1은 2분의 xn 플러스 yn이다. 요거는 xn 플러스 1은 그 전 단계 xn과 yn의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야, 기하 평균이야? xn 플러스 1. 기하 평균. 고배 평균. yn 플러스 1은 이전 두 xn과 yn의 무슨 평균? 산술 평균. 더해서 2로 나눈다, 즉 곱해서 제곱근 쓰인다로 읽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뜰 때 무조건 일단 뭐부터 생각한다? 산술 평균이나 기하 평균 같은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읽어줘. 그리고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이 문제를 풀어 이런 종류의 제시문이나 내용들이 뜨면은요, 이런 표현 자체가 뜨면 이건 무조건 산술 기하 평균에 절대 부등기 쓰는 거야. 알겠지? yn 플러스 1은 xn 플러스 1보다 무조건 어때?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문제에서 주는 가장 기본적인 힌트인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나와 있는 거 대놓고. 여러분들 기억 나왔으니까 평균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적 개념 하나 얘기할게. 어떤 수들의 평균 A1부터 AN까지의 임의의 연산이라고 합시다. 연산 스타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우리 R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할 때 이 R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A1부터 AN까지를 동일한 연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A1부터 스타 연산이라고 그랬지? A1 스타, A2 스타, A3 스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연산을 n개를 반복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 A1부터 AN까지에 대한 스타의 평균이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평균을 R이라고 그랬지? 이 R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구해진 거냐면 얘네들 A1부터 AN까지 대신에 R을 n번 연산해 주는 거야. R 스타, R 스타, R 스타 이런 식으로. 몇 개? 1부터 n까지. n개. 이때 요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좌우에 저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방정식의 해 R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연산 스타에 합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합에 대한 평균. 산술 평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응? 그래서 산술평균은 A의 1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A의 N까지 플러스 연산을 계속한 거고, 얘를 R 플러스 R 플러스 R 플러스 R 해서 이렇게 갖게 만드는 R을 우리가 평균이라 산술평균이라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N번 더했으니까 얘는 NR이지? 그치? 그래서 R 이퀄 시그마 AI, I 이퀄 1부터 N까지 N으로 이렇게 산술평균이 정의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기하평균도 어떻게 해서 일반화된 표현이 나오는지 봐봐. 기하평균은 곱에 대한 평균을 우리 기하평균이라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A의 N까지. 자, 요거를 R 곱하기 R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R 몇 번? N번.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등식 만들어 놓고 R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는 우변이 뭐가 되어지게 돼? R의 N제곱이 되어지게 되지. 그치? 그리고 N제곱을 좌변으로 넘겨니까 N제곱근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R 이퀄 루트 N제곱근 A의 1, AN까지고. 요게 기하평균의 일반적인 표현인 거야. 이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연산 스타를 A 연산 B라고 하는 것을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AB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만일 정의를 했다고 하자. 알겠죠? 그러면 세수 A1 땡땡땡 스타 A 그 A1부터 AN까지의 스타 연산에 대한 평균은 이거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A 스타, A1 스타, A2, A2 스타, A3 이런 식으로 해서 AN까지를 했었을 때 똑같은 연산 R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써서 표현하는 게 가능한 실수 R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의를 그대로 요 기호에 대입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나가는 거지. 이게 임의의 연산에 대한 평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야. 알았지? 응? 기억 나왔으니까 요 표현 알아둬.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제 평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문제 제시문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어.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산술기하평균이고, 산술기하평균도 이제 이런 두 항이 아니라 이제 n개 항으로 일단 일반화시켜가지고 뭐 쓸 수도 있고 증명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자, 그리고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에서 주의사항 하나.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은 일단 1차적으로 대소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기하평균이 산술평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대소관계를 의미하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그리고 그 부등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 중에 하나는 기하평균이나 산술평균의 최소값 혹은 기하평균의 최대값은 두 항이 어떨 때 성립한다? 그치. 두 항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하거나 곱해지는 모든 항들이 같을 때. 자, 요걸 한 발짝 더 전진시키면 만일 모든 항들이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모든 항들이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을 계산하는 모든 항들이 어떤 두 항도 서로 적어도 어떤 두 항 한 쌍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이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등식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그런 경우야. 여기 조건에서요. 여기 초항의 조건에 지금 x1과 y1이 어때 지금? 서로 같아 달라. x1과 y1이 같지 않기 때문에 x2하고 y2도 같아 달라. x2 기하평균, y2 산술평균 같아 달라. x1, y1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도 같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x2, y2가 또 서로 다르지. x2, y2가 서로 다르면 x3, y3도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항상 산술기하평균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xn 플러스 1과 xn과 yn 사이에
부등식을 만들려면 그 부등식에는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yn이 항상 xn보다 크지?yn이 xn보다 크지?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 쓰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쓰는데 이 문제는 이 초기의 요 조건 때문에 이 정의와 점화식에 의한 정의와 요 조건 때문에 이 부등식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부등식에는 이 등호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이 문제 풀다가 실제로 감점된 경우가 많아.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응? 자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등호 조건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봐야 돼. 알겠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 하나 언급할 거. 이 부등식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xn과yn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산술평 기하평균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기하평균의 최대값, 산술평균의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지? 왜? 뭐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 최소를 논할 수는 없어. 대소 비교는 가능해도.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가 이 문제 본 문제 속에서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데도 영향을 미쳐요. 자, 부등식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등식이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에 등장하는 것 중엔 이제 산술기하평균의 절대 부등식이야. 증명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알았지? 이게 나올 때마다 이건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부등식이 될 거야. 자,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주어지고 연립점화식의 xn, yn 두 개의 수열로 되어 있는 연립점화식을 주어지고 부등식 증명하라는 문제야. 또 부등식 증명 문제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n이 x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것과 yn 플러스 1이 yn보다 작다라는 것이 상판 보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석부터 하자. 문제에서. xn은 저런 수열의 이웃하나항에 부등식 나오면 읽어. 뭐라고 읽어? 이 수열이 증가 수열이냐 감소 수열이냐를 조사하는 거다. 알겠지? 네. xn이 무슨 수열이다? 증가하는 수열이고yn은 감소하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읽을 때 논술에서는 계산 문제를 읽지 마시고 도대체 뭘 하도록 하는, 뭘 요구하는 문항이지? 뭘 생각하게 하는 문항이지? 이런 의미를 갖다가 뒤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세요. 그럼 좀 재미도 있고, 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다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령 중에 하나야. 기억을 떠올리게. 봐봐. 아까 전에 xn은 산술평균이었어? 기하평균이었어? xn은. 문제 제시문에서. xn은 기하평균이었지? 그 전항들의. 그치? y는 산술평균이었어. 자, 기하평균은 증가하는 수열이고, 그치? 산술평균은 감소하는 수열이야,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문제 조건 만족하면. 자, 기하평균은 증가하고 산술평균은 감소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는?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이. 그치? 같아지는 극한값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극한값으로 같아지는 경우. 둘이 같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xn과yn은 같지는 않으니까. 항상 yn이 xn보다 크니까. 그래 안 그래? 등호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은 수렴하지만 같지는 않은 거지. 그치? 그런 이제 산술 기하평균의 특성에 관한 것. 여하튼지 그리고 이런 부등식들을 증명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설명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부등식에서 이거 증가 수열이다라는 거 증명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야? 다음 항에서 뭘 뺀 거? 이 전 항을 뺀 것이 뭐다? 0보다 크다는 거 요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방법은 일반항을 구하거나 했을 때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좀 편하겠지. 그치? 아니면 점화식을 쓸 수 있다면. xn의 점화식을 쓸 수 있다면. 편할 때가 있고 편할 때가 있지 않지만은 단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은 그것들의 차가 양이냐 음이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하면 조금 편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두란 얘기야.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자,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열의 증감에 대한 증가수열과 감소수열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yn이 xn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제시문이 그냥 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무슨 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으로부터.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로부터 성립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따로 증명할 필요 없어. 알았지? 자, 그리고 이때 초기의 조건. 등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같은 항이 왜 존재할 수 없어? 등호가 왜 성립할 수 없어?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두 항이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x1과 y1이 문제의 조건이지. 문제의 조건에서 x1과 y1이 서로 다르므로 x2와 y2 역시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x3와 y3도 어떻다? x4와 x8, y4도? 야, 그래서 그렇게 n까지 갈 거야? 그때 한마디 썩 써주면 돼.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kn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더 써주면 되는데 뭐라고 쓴다?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라고도,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법을 얘기하는 거고, 수학적, 그치. 귀납적 추론, 혹은 귀납적 접근. 알겠지? 혹은 귀납적 정의,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그냥 귀납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귀납적으로 등호는 xn, y에는 등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두 세 개 정도 이렇게 써주고 귀납적으로 xn이yn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명하게 성립하는 거라. 논리적으로 그냥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여기서. 만일 이걸 설명하는 게 정리하다면 뭘 하면 되냐면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귀납적으로 증명은 좀 이제 그 일이 좀 많아지지. 근데 가장 확실한 건 귀납적으로 완전히 수학적 귀납법으로 완전히 증명해 버리는 거야. xn과yn은 일단 같지가 않지. 그치? 이거 문제의 조건에서. 그래서 n equal 1에서 성립하거든. 알겠지? 그러면 n equal k에서 xk, yk 제곱근에 xk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립하겠지. 요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yk 플러스 1에 2분의 xk 플러스 yk 요게 성립한다면 이렇게 놓는 거야. k에 대해서 성립함을 가정하고 k 플러스 1에 대해서 xk 플러스 2 그 다음에 yk 플러스 2에 대해서 얘네가 같지 않거나 혹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음을, 얘네가 같지 않으면 얘네가 같지 않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주면 되지. 그래서 루트 xk 플러스 1, yk 플러스 1일 텐데 xk 플러스 1은 말 그대로 xk 플러스 1, yk 플러스 1을 2분의 xk 플러스 1 플러스 y의 k 플러스 1, yk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시켜가지고 뭐 식을 갖다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위에 있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이 서로 같을 수 없다. 얘네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간혹 가다가 완전하게 증명하는 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불필요할 정도로 이제 과도한 너무 자명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이제 버릴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산술 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은 항상 어디에서만 성립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의 등호는 모든 항이 같을 때만 성립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기납적으로 두 수열이 같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사실 그런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 그러면 xn은 yn보다 작죠? 예, 네. 뭐 때문에? 귀납죠. 그치. xn과 y는 서로 같지 않고 산술 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에 의해서 얘는 산술 기하 평균, 얘는 산술 평균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산술 기하 평균 절대 부등식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 y는 항상 xn보다 크다. 그치? 등호 빠지고. 자, 이거로부터 xn 플러스 1이 xn보다 크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 xn이 이제 증가수열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거? 얘가 증가수열이라는 거. xn은 루트 xn 마이너스 1 yn 마이너스 1인데? 그치? 그냥 xn 곱하기 xn. 아, 루트 xn의 제곱? 루트 xn의 제곱. 그리고 xn 플러스 1을 xn 플러스 1은 조건이 나오는 조건에 나온 거 그대로 루트 xn yn.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근거 써야지. 그치? yn이 xn보다 크니까. 그쵸? yn이 x,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그치?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으로부터 yn이 xn보다 크니까 뭐가 성립한다? 그치?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yn이 xn보다 크므로. 그치? 그래, 그렇게, 요거는 그런 지금 저 학생이 얘기한 그런 식변형에 대한 것과 식변형에 대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부등식을 유도하기 위한 식변형에 대한 연습 문제야. 다. 세 개가 다. 자, 그걸 이제 타당성 있게 우리가 변형하거나 설명해 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n이 감소수열이라는 것. yn이 감소수열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어떻게 보여줄까? yn이 감소수열이라는 것. 일단은 이제 뭐 산술 평균이라는 거 산술 평균이라는 게 당연히 이용되겠지. 이용되겠는데. 이거 그 yn 플러스 1을 어디에서 준 걸로 바꿔서 yn 플러스 1을 2분의 xn 플러스 yn으로 그래서 yn 넘기면 여기는 yn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저거 2분의 xn 더하기 2분의 yn이잖아요. 어 저 2분의 yn 넘기면 그래서 2분의 xn은 2분의 2분의 yn 이렇게 되네. 그치? 그리고 xn은 yn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답안에다 쓰면 안 돼. 이거 왜 안 돼? 그치? 얘가 증명해야 되는 건데 증명 대상에 있는 부등식을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 증명 대상에 있는 부등식을 부등식이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계속 형식이 가고 있지? 형식이 아 그럼 그냥 응? yn 플러스? 거꾸로 올라가는 그치,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잔머리 잘 굴러간다. 이건 잔머리거든. 근데 답안 쓸 때는 상당히 중요한 요령이야. 마치 수능 문제 수능 문제도 간혹 갖다가 보기 대입하면 간혹 결과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문제 조건에다가. 응? 그런 거죠. 이거는 앞에서 이미 성립함을 증명했지? 그치? 양변에 2분의 1을 취한다. 성립한다.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성립함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얘는 성립함을 모르는 것에 출발하고 해서 문제가 된 거고. 알겠죠? 얘는 이미 성립함이 전제됐지?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그래 2분의 1 취하고 그 2분의 1에다가 몇 배? 그치? 좌우변에 2분의yn을 더하면 되겠네. 그치? y는 양수니까 2분의 yn 더하고 그게 정리하면 정리해서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증명해도 돼. 저걸 저렇게 가정하고 저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걸 구해서 저게 성립함을 보여줘.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여기에 성립함을 가정해서 이것과 이것, 얘와 이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에 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라는 걸 설명해도 되겠지. 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더 피곤해. 왜냐면 필요 충분 조건,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임을 증명해라. 두 명제가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있음을 증명해라라고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증명을 두 개를 써야 돼. 어떤 것?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조건. 증명 하나 해야 되고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명 두 가지 다 해야 돼.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요것만 증명, 여기서 이걸 갖다 이렇게 가는 거는 무슨 조건만 우리가 확인한 거야? 얘가 충족되어지면은 얘는 이것이 성립하는 뭐다? 충분 조건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얘가 성립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괜찮은데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을 언급해서 설명하려면은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둘 다 충족함을 갖다가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돼. 그거는 조금 주의사항이야. 그걸로 답안 쓸 때는. 응? 됐지? 요거 제가 그냥 단순히 잔머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에요. 답안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그 문항 2번 있잖아요. 사실은 앞에 저기 과제 문제 문항 2번 있잖아요. 그거 답안 쓸 때 어려운 점이 좀 꽤 많은데 답안 작성할 때 그때 좌우변에 대입해서 그냥 쫙 풀어놓은 다음에 좌우변에 그냥 대입해서 부등식 성립한다고 해놓고 쫙 풀어버려. 쫙 풀어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자명한 결과의 부등식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 그러면 답안 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써버리면 증명되는 거야. 수학적 귀납법도.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야. 시험 볼 때 중요한 요령이야. 수학자한테 좋은 건 아닌데. 알겠죠? 더군다나 이제 보통 논술 문제에서 증명 문제가 나올 때는 뭘 증명해라 라고 하고 증명 대상을 딱 줘버리거든. 요거 증명해라. 그럼 그거 증명하라는 얘기는 그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답안을 써내려갈 수는 없지만은 이게 성립하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자명한 뭔가가 튀어나와. 뭐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게 당연한 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답안 쓸 때 거꾸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정리만 잘하면 돼. 요령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니까 나왔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과yn의 차가 0보다 크다. 또 2의 n제곱분의 1이 y1 x1보다 작다가 성립함을 보이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일단은 부등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두 개. 다른 거 생각하면 이거부터 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연립부등식이다. 그거부터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요령 얘기해 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얘는 그러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잖아요. 그 중에 뭔가 부등식에 대한 증명이 하나라도 빠져버리게 되면 통째로 해서 잘 증명이 안 되는 경우나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증명하는 답안의 3분의 2가 이것만 써요. 이것만. 답안에다가.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 그러면 무조건 감점이야. 알았지? 응? 얘는 둘이 0보다 큰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했다면 여기 답안에는 여기다 그 과정을 다시 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논제 몇에서? 논제 1의 과정에서 논제 1의 답안 썼을 거 아니야. 답안 써놨으니까 논제 1의 과정에서yn은 xn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논제 1에서 이런 식으로 이건 답안 쓰는 거야. 답안 쓰는 요령이야. 논제 1에서 논제 1의 과정에서yn이 x번의 성립하는 걸 이미 증명했단 말이야.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그냥 인용해도 돼 이럴 때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부등식을 설명하지 않은 거니까 그게 감점이 된단 말이야. 쓰는 게 중요한 거 알았지? 만일 앞에 문제 없었다면 생자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이제 요걸 증명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다음으로, 응? 우변의 부등식을 증명하도록 하자.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2의 n제곱분의 1의 y1 x1보다 크다. 자, 요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점화식을 활용해서 수학적 귀납법과 점화식을 활용한 이제 수열의 부등식 증명법. 왜냐면 얘가 지금 yn xn이라고 해도 좋고 yn xn에 차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일반항 형식으로 되어 있지. 그치? n에 대한 일반식의 형태로. 그것도 마지막에 초항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야? xn, yn의 점화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지. 즉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에 대한 부등식을 얻어내는 그런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번째 과정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를 갖다가 yn 플러스 xn 플러스 1과 yn 마이너스 xn-1을 xn을 해봐. yn과 xn. 자,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과 yn 마이너스 xn을 생각해보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커? yn 플러스 1은yn은 증가수열이라고 했어? 감소수열이라고 했어? 감소.yn은 감소해. 근데 xn은 증가해. 그럼 얘가 더 크지? 그치? 크면은 좀 문제가 돼요. xn이 증가수열인가? xn이 증가하고 yn이 감소일걸요. xn이 증가하고 y가 감소다. 그치? 그래서 부등식이 이제 반대로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얘를 새로운 수열 an이라고 스몰 an이라고 한다면 스몰 an은 무슨 수열이다? 감소하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요것의 차가. 그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반항 생각하면 되겠지. 응?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부등식 써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요거까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그 첫 과정에서 그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써볼 수 있게 돼.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와 문제의 점화식으로부터 최초의 조건과 이것으로부터 xn과 yn, 요거는 이제 부등식의 좌변 언급해서 그냥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 다만 요건 논제 1에서 썼다는 것을 그냥 언급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치? 했으니까. 자,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해서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2의 n제곱, 뭐 0에 대해서는 요쪽은 쓸 필요는 없고 요거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요 부등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자.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해서. 이것에 대한 성립에서 yn 플러스, 굳이 n 플러스 1을 써준 이유가 있어. xn 플러스 1. 그치? 얘는 누구보다 작어? 얘는 yn-xn보다 그치 작지. 그치? 그리고 yn은 기하 평균이고 산술 평균이고 xn 플러스 1은 뭐 산술 평균이지만 기하 평균이지만 xn을 그대로 둔 채로 yn에 대한 식만 고쳐보면 xn 플러스 yn. 뭐 부등식을 이렇게 보내나? 아이. 보시면
문제식단위 그래서 이제 초항에 대해서 n = 1에 대해서는 n = 1에 대해서는 n = 1에 대해서 y2-x1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얘가 누구보다 작다? n = 1에 대해서 2분의 1에 y의 1 - x의 1보다 그치? n = 1에 대해서 증명해주면 되고 y2 - x1분의 2분의 y1 - x1 여기가 x2지 요게 이제 성립하면 보여주면 되겠죠. 그치? 요거 부등식의 성립 과정에 대한 변형들은 y2는 그대로 제시문의 정의에서 2분의 x1 플러스 y의 1 마이너스 x의 2 그치? x2는 루트 x의 1 기하 평균의 정의로부터 이와 같이 되어도 되고 이제 요것과 요거의 관계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목적을 두고 문제 조건 주고 대입하여서 부등식 요거 성립하는 게 보이도록 요렇게 가는 거야. 요대에 가는 거야. 요것과 요거 관계를 연결시켜야겠지. 어떻게 연결시켜주면 돼? 1번 문제 풀 때 비슷한 방법 썼던 거. xn과 yn의 비교. 아 이거 y2에다가 그거 넣고 피납작서 x2에다 그거 넣으면 돼. 요거 대신에 y1 대신에 얘를 분해시켜봐. 얘가 묶어놓고 하니까 2분의 1에다가 y1 마이너스 2분의 x1이거든 얘가. 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넘기고 그치. xn이 그치? xn이 누구보다 작아. x1이 누구보다 작아. 2분의 x1 플러스 y1에 마이너스 루트 x1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 하면 되나? 그럼 y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냥 위에 거 넘기고 그치. 요게 그치 x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부등 성립하지? 왜냐면 빼기니까 빼는 항이 커지면은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 그치? 그리고 빼는 항이 작아졌으니까 전체 값은 커지겠지? 일부러 요거 맞춰가도록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야. y1이 x1보다 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식 정리하게 되면은 그대로 여기에 대한 이 부등식 나오지.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진행되도록 하나씩 유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됐지? 비슷한 방식으로 yn과 yn 플러스 1의 k와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자, n = k에 대해서 n = k에 대해서 y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 2의 k제곱분의 1에 y1 마이너스 x1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가정하자. n = k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게 k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증명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비슷한 방식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yn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논제 1번이지. 논제 1번으로부터 yn이 xn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있고 그래서 y의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가 k 플러스 1로 확장하기 위해서 n = k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함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좌변을 변형시켜서 k 플러스 1에 대해서 증명해 가거나 부등식 증명하거나 우변을 중심으로 해서 변형하거나 요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일반화시키기에는 누가 더 좋아? 좌변을 갖다가 조사하는 게 여기서는 좌변을 조사해 쓰자. 변형해서
그러면 얘가 전체가 k 플러스 1로 진행되면 좌변과 우변이 다 한 탕씩 더 증가해야 되지? 좌변에 요걸 계산해보자. y에 k 플러스 2 마이너스 x에 k 플러스 2 요걸 조사해보자. 요걸 조사해서 이 부등식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k 플러스 1이 대입된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증명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요거 좌변을 출발점으로 잡자. 응? 혹은 우변을 출발점으로 잡아서 요걸 유도해도 돼. 대신에 둘 다 부등식을 동시에 써서는 된다 안 된다? 두 군데 다 써서는? 그치. 그거는 이미 부등식을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일 그렇게 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답안을 어떻게 써가라? 거꾸로 써가라. 알겠죠? 푼 다음에. 자, 그래서 yk 플러스 2 마이너스 xk 플러스 2 같은 방식으로 1번 n 이퀄 1일 때 증명한 것과 비슷하게 얘도 식을 한번 변형해 보자. 그러면 y의 k 플러스 1은 2분의 yk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x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루트 x의 k 플러스 2 1 y의 k 플러스 1이다.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줘?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간 부등식이 필요하지 지금. 그치?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부등식이 필요한 거잖아.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부등식. 작거나 같다. 근데 등호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작다. 작은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y의 k 플러스 1 플러스 x의 k 플러스 1 요 뒤에 거 비슷하게 변형해서 yk 플러스 1을 xk 플러스 1로 바꿔줘야겠지. 부등식의 목적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요걸 작은 값으로 바꿔줘야겠지. 마이너스 값을. 그래서 작은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x의 k 플러스 1 고 x의 k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놓자. 그랬더니 요거 정리하니까 뭐더라? 2분의 1 쌤, 저거 yk 플러스 1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응? 부등식이 이쪽이 더 크기 위해서는 이 값이 더 작아져야 되지. 근데 YK가 XK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Y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지? 응? 그리고 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저 n 이퀄 k에 의해서 n 이퀄 k에 의해서 얘는 뭐보다 작아? 2의 k제곱분의 1보다 작지? 얘는 요거보다 작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분의 1에 y의 1에 x의 1 수학적 기납법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야. 알겠지? 그대로 대입해서 부등식 한 번 더 쓰게. 뭐에 의해서? 이 수학적 가정,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이 부등식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n 이퀄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부등식. 그래서 우변식 정리하게 되면 얼마?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에 y의 1 마이너스 x의 1. 그러므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1과 n 이퀄 1과 n 이퀄 k 플러스 1에 대한 증명으로부터. 됐지? 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연습만 오늘 벌써 두세 번 한 거야. 응?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이런 수학적 기납법의 어떤 방법적 처리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생길 거야. 응? 지금 처음이고 특히 수학적 기납 수열 파트에서 단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뒤에 와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 구조 설명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야 되거든. 지금 설명할 때 잘 점검해 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응? 가만있어. 수업 시간이 지났나? 응? 벌써 30분이네. 자, 문제 3번. 두 수열 하나가 수렴한 단원 수렴만 오고 이 경우에 두 수열의 극한값이 같을 모이죠. 이제 이 단원의 주제가 이제 극한 문제다 보니까는 이거 마지막에 극한 문제 하나를 넣은 거야. 응? 그래서 한쪽 수열 xn이 수렴하면 yn도 수렴함을 보이고
YN이 수렴하면은 XN도 수렴하면 보여라. 산술 평균이 수렴하면 기하 평균도 수렴하면 보이고, 기하 평균이 수렴하면 산술 평균도 수렴하면 보여라. 이전 두 항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 이론을 사용해서 이거 증명할까, 이거? 그치, 이거 조임정리의 사용이야. 조임정리, 샌드위치.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 그냥 저기 바꿔서. 문제 2번에 부등식을 보란 말이야. 문제 2번에 yk-yxk가 0과 특정값 사이에 껴있단 말이야. 왜 이런 부등식을 준 거야? 극각값을 통해서 그것의 극한이 멸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 가운데가. 그래서 한쪽이 수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k가 수렴하면 YK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0이 되는 거지. 또 YK가 수렴하게 되면은, 그치, XK도 그것의 수렴값으로 수렴해야 되지. 문항간 연계성 활용해서 그 조임정리 이용해서 극각각 계산하는 문제인 거야. 논제 2번도 논제 1번에 과정 들어갔다 응용했지? 그치? 논제 3번도 논제 2번에서 사용했던 부등식의 극한을 이용해가지고 조임정리 활용해서 극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다. 오늘 마지막 내용은, 그치, 문항간 논술 문제의 또 다시 구조적인 특징. 뭐 활용한다? 문항간 연계성이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요령. 제시문과 문제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해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요 두 문항을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